자, 또 읽어가면서 자 봅시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알겠어요. 신고 사항들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문장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공통적 신고 사항이 조금 이따 보입니다. 공통적 신고 사항이. 그리고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 사항. 또 법인 외의자 개인이죠. 개인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규제 지역에 소유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신고할 사항 따로.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렇죠? 신고할 사항. 그 다음에 또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로서 6억 원 이상인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신고할 사항. 이 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 신고할 사항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하는 걸 소개해 놓은 거야. 알겠어요? 이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간에 공통적인 신고사항은 따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소개해 놓은 거야. 그리고 지금 조금 이따 보면 수도권 등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봐도요. 수도권 등이라는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까지도 수도권 등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인천광역시도 광역시인데 광역시에서는 제외, 왜 제외해 놨겠어요? 요 들어가거든.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들어가거든. 알겠습니까? 우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수도권이에요? 아니잖아. 알겠어요? 맞지? 근데 인천광역시도 광역시는 광역시인데 왜 제외한다라고 법조문을 고리 적어 놨느냐? 어디에 들어가니까? 수도권에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그런 거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봐봐요. 공통적 신고사항은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알겠어요? 추가 신고사항이다. 말이에요. 추가 신고사항 하는 거는 이 경우일 때, 알겠어요? 공통적 신고사항 위에 추가 신고할 사항을 잔뜩 우리 교재 보면은 장글씨로 표로 막 복잡하게 해놓은 걸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표로. 알겠어요? 표로. 그래서 자 봐봐요. 이 밑에 거는 참고하면 되는 거는 아까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세요. 공통적 신고사항 이외에 추가 신고사항 적어놨잖아. 그러세요. 법인이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꾸 먼저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러세요.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역 불문, 그리고 금액 불문, 법인이 무슨 계약 체결한다? 주택거래계약 체결한다 말이지.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런 것들을 신고해라라는 거잖아. 법인 등기 현황은 시험 문제 안 물어봐요. 당연히 법인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신고하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의 현황과 관련해서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신고해라라는 게. 그래서 아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우여라 함께 제출해라 이래 나왔잖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하면서 무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라. 법인 주택거래계약서를 함께 제출해라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지. 그 주택거래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적혀진다 안 적혀진다? 적혀진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목적,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걸 주택거래계약서에 거래계약 신고서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적어 넣겠지. 적어 넣으라라는 소리야. 적는 게 결국 신고사항 아닙니까? 적는 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 교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지 싶다. 안 나오네. 안 나오는데 알겠어요. 우리가 최소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전을 보는 게 상식인데 알겠어요. 요즘은 법전을 책으로 안 갖고 다니잖아.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법령 검색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이거 다 적나 안 적나? 적는 거겠죠?
그래 신고사항이겠지. 그럼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지 서식으로 다 수록해놨다. 그럼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적혀지네? 이런 거 눈으로 한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 문장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봤던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거야. 아, 그 부분에 이런 거 적어 넣더라. 이 부분 적어 넣더라.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기본서 안에 소개되어 있는 양식들도 한 번씩 참고해 가면서 공부 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해도 기억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이 주택을 뭐한다? 매수한다라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신고 추가 사항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우리는 무슨 지역? 규제 지역 그렇게 해요. 그럼 비규제 지역에서 개인이 주택을 매수한대요. 그럼 얼마 이상일 때만 6억 원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과 뭐 입주 계획. 입주 계획이 뭐고 하는 거는 잘 안 물어봐. 그럼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되잖아. 매수자 본인이 직접 입주할지, 딴 사람이 입주할지, 그런 게 입주 계획인갑다.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입주 계획인갑다. 그거 넘어가면 되는 게야, 알겠어요? 그런데 규제 지역에서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알겠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봐봐요. 금액이 뭐? 불문이야. 금액 불문이야.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똑같죠? 신고해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신고하는데, 알겠어요? 요건 투기 과열 지구잖아. 그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하는데, 알겠어요? 뭐까지 내라? 정명서류까지 내라라는 거야. 정명서류까지. 알겠어요? 자금 조달할, 이런 식으로 조달하겠다 하는 정명서류까지 제출해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마찬가지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한다는다. 하지만은 정명서류는 안 낸다.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헷갈리니까 그만 이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 사항인데 정명서류까지 내는 거는 무슨 지구에 하나는 같다? 투기 과열 지구에 하나는 같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버린 게야. 알겠어요? 그렇죠? 규제 지역은 금액 안 따진다. 알겠어요? 비규제 지역은 뭐 6억 원 이상일 때. 알겠어요? 그리고 주택 거래계약이 아니고 뭐 토지를 매수한대요. 토지를 매수한대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등이냐 그 외의 지역이냐. 수도권 등일 때는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일 때 뭐 자금 조달 계획과 뭐 토지니까 이용 계획. 알겠어요? 신고해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신고서에 적는 난이 있겠지. 알겠어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일 때는 뭐 6억 원 이상 말해야 된다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그 토지를 뭐로 매수한다? 지분으로 매수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지분으로 매수할 때는 수도권일 때는 금액 안 따지겠다 이 말이지. 1억 원이고 뭐고 금액 안 따지겠다. 마찬가지 뭐 내라? 이거 내라라는 게 이거 신고해라 이 말이야. 수도권 외의 지역일 때는 뭐 6억 원 이상 이런 식이다. 알겠어요? 요 표를 갖고 정리를 싹 하면 깔끔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기본서에도 이 표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 알겠어요? 제가 기본서에 있는 그 표가 조금 보기가 불편해서 새로 조금 구성을 했는데 어찌됐든 요 표를 갖고 누가 알겠어요? 무엇을 계약하느냐,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지역에 따라 또 금액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라는 그 틀의 속에서 자꾸 익혀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헷갈리죠.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 우리 메모해 놓고 싶다, 안 해 놓고 싶다. 책상 위에다가 부정행위 메모해 놓고 싶잖아.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학원 선생으로서 그래서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근데 왜 아침에 관계없는데 잘 안 해야죠.
그럼 이런 것들은 따로 딱 메모해 놨다가 시험장에 갈 때 시험 시간 직전에 보는 거야. 직전에.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왜? 적으면 관계없는데 잘 안 해야지만 직전에 보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수험생이라면 시험 장소에 시험 치기 전에 직전에 볼 뭐다? 내용들을 따로 뭐다? 자료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은데 머릿속에 잘 입력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알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무슨 사항? 공통사항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신고 제도를 공부하고 있어요? 실거래가. 그걸 생각하면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뭐다? 공통적 신고사항을 쭉 읽어보면 끝이야. 알겠어요? 읽어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런 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잖아. 필요적 기재사항 다 아닙니까? 들어가잖아. 들어가잖아. 거래 가격도 들어가잖아. 단지 여기 붙었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의 필요계약사항 맞나? 맞죠? 그렇죠. 이것도 맞나? 맞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적나 안 적나? 적잖아. 알겠습니까? 적잖아. 그럼 결국 이거 정도인데, 알겠어요? 이거 특별히 외국인과 관련된 기라서, 알겠어요? 시험 지문도 이걸 줄여서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특별히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공통적 신고 사항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 제가 볼 때는. 그럼 페이지에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예,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거래신고시 아까 봐봐요. 누가 어떤 물건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이용 계획 이런 걸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 부분은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인데 무시해도 좋아요. 무시해도 좋아. 알겠습니까? 무시해도 좋아. 이까지는 내긴 힘들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것도 외국인과 관련된 거죠. 외국인. 자, 봐봐. 매수인이 돼 있어. 매수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국내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 신고할 때, 그러세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오타입니다. 외국 아니다. 오타 아니네. 시행규칙은 국내 거소 띄어쓰기가 돼야 돼.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을 신고관청에 제출해라라는 거야. 당연히 이 문장 전체는 어떻게 이해하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겠죠. 알겠습니까? 외국인,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는 이런 서류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임을 뭐한다? 증명하는 거잖아.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뭐하도록 돼 있다?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대행 신고를 하든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를 하든 간에 무조건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제 신분증명서 신고관청에 내보야 한다, 뭐한다? 보여야 된다. 다 통일되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세요. 이 절차상 당연한 소리잖아. 신고 내용 확인한 다음에 뭐 주는 거다? 신고 필정 발급해 주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제출된 뒤에 거래계약 신고 필정을 발급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입주권 거래의 경우, 입주권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맞죠?
입주권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 가격이 표시된 신고 필정과 무슨 토지 종전 부동산이잖아. 종전 토지 거래 가격이 표시된 신고 필정 등 몇 부가 발급된다? 2부가 발급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입주권은 알으세요. 우리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등장하는 권리잖아. 그래서 항상 종전 부동산 하는 개념이 등장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던 거잖아. 신고 필정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이라는데 우리 법 조문에서는 이 표현을 썼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요 표현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표현 있잖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하는 표현 있죠? 시험 지문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만약에 나왔다, 그 표현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 생각하면 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하고 무슨 말? 같은 말이지. 전자 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하는 거는 법조문에 안 나옵니다. 법조문에는 그걸 뭐라고 쓰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아니면 더 뭐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그러죠.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죠. 시험 출제위원회 캐릭터에 따라 가지고 실무상 쓰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고 법령에서 쓰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하는 게 바로 실무상 쓰는 표현이거든. 근데 법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이 표현으로 나온다. 그럼 출제위원은 법령에서 쓰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뭐 실무에서 쓰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캐릭터에 따라가, 특성에 따라가. 알겠어요? 특히 이 과목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과목의 과목 제목이 뭐고 시험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와 이거. 과목 명칭에 실무가 꼬리표가 붙어있는 바람에 실무에서 쓰는 표현을 쓰더라도 뭐다 출제 오류가 되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출제위원이 이 신청 제기를 안 당하고 싶으면 법령에서 쓰는 공식적인 표현을 쓰고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출제위원 캐릭터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되는. 자, 그 다음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요 취득을 소유권 취득을 말해요. 신고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건 사후 절차인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한다는 거지. 그렇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요 신고관청이 시군구 아닙니까? 그 시군구의 상급관청이 뭐예요? 시도지사잖아. 거기에게 보고하는 거야. 제출하는 거야. 그런데 요 신고관청 중에는 특별자치시장이라는 게 있거든. 세종특별자치시장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신고관청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관청은 봐봐요.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지만은, 알겠어요? 세종시의 실거래가 신고를 어디다가 하겠어요? 세종시에 군이 있나? 없어요. 읍면동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신고받은 내용은 뭐다? 상급기관이 누구다?
도지사가 없잖아. 어디다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직접 제출하라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상급 관청인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실거래가 신고된 내용은 시군구에 신고돼 있잖아. 그거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됐다가 시도지사가 다시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해가 모든 실거래가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취합을 해가 관리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계약 시스템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갖다가 누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겠어요? 검정 시스템도 뭐다? 누가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구축하는데, 구축은 해놓는데 실제 검정은 누가 한다? 검정은 신고받은 신고관청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해가 검증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양식이 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이야. 그렇죠? 양식이야. 양식인데 양식 한 페이지를 하나면에 다 띄운다, 못 띄운다? 못 띄운다. 잘랐는 거야. 이렇게 잘랐는 거야. 알겠어요? 잘랐는 거야. 무슨 소리지 알겠죠? 잘랐는 거야. 잘랐는 거야. 잘랐는 거야. 잘랐는. 근데 요 밑에 적어놓은 거 있죠? 뭐다? 작성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의 한 3차례 정도가 이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의 작성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있습니다. 알겠어요? 작성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는데 시험 지문 1, 2, 3, 4, 5에 지문이 뭐가 나오느냐? 요 작성 방법에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잖아? 이것들을 복사뜨기를 그대로 해가 시험 지문에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그림을 봐가면서 아래로 봐가면서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이 양식이잖아. 그렇다고 시험 문제 양식 그려주지를 안 해요. 그러세요. 자, 1번, 2번 돼 있죠. 1번, 2번이 있는데 요 있네. 1번, 2번 매도인과 매수인이잖아.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부분이죠. 그 거래 당사자가 뭐인 경우?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요 주소 적는 란이 있네. 주소란에 6의 거래 6번은 뒤에 가면 나와요. 거래 대상별 뭐를?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돼 있잖아. 요 있잖아. 거래 지분 비율을 몇 분지 매 가면서 표시하도록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읽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나 없나? 있죠? 있죠? 맞지?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하잖아. 그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안 해도 된다 했잖아, 앞에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해놔서 그러세요. 그러면 외국인 가는 거 국적 요 있네, 요 있네. 국적 적는 날이 있네. 있죠?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 요 있네. 부동산 등을 매수 용도가 주거용, 아파트, 단독주택, 그 밖에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안 해도 돼. 한번 보시라 이 말이야. 기타 용도로 뭐다 하나를 체크 표시합니다라고 돼 있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오늘 꼭 한 그림 비춰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돼.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꼭 읽어봐야 됩니다.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요 무슨 글자 있노? 종전부동산 여기 돼 있죠? 10번. 그럼 이 난에 뭐 적어 넣기만 해. 근데 아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 종전부동산 하는 말은
무슨 매매 계약일 때? 입주권 매매 계약일 때 등장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부분은 입주권 매매 계약일 때만 뭐 기재를 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 요 봐봐. 종전부동산 입주권 매매 경우에만 작성하고 간단 말이지. 여기 시험 지문이 그런 식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걸 색깔을 바꿔놓은 거는 이미 기출된 문장이라서 색깔 바꿔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림을 보면서 꼭 한번 비교해서 읽고만 가. 알겠어요? 외울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것도 봐봐요. 아랫부분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요 관론에 개업공인중개시인 났잖아. 그렇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를 했을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여기에 이름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안 적는다? 여기에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적는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요는 안 적는다. 알겠어요? 그 대신에 요는 적어 넣어야 되지. 제일 앞부분에. 요 매도인, 매수인 날의 인적사항을 적는 거는 요 누가 적어 넣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적어 넣지. 알겠어요? 그런 기타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유의사항이다. 이 말이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다. 이 말이지. 한번 읽어보셔야 돼. 이거 제가 적은 거다? 아니면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뒷면에 있는 거다? 뒷면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세요. 근데 이런 거는 출제 안 합니다. 그러세요. 이런 건 출제 안 합니다. 그러세요. 뭐 이런 것이 출제 대상이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계약이잖아.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 그럴 경우에는 팔건의 물건별 거래 가격, 거래 가격, 또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는 란이 앞에 있었는데 부가세를 뭐 포함한 금액을 적어라라는 거야. 기타 거래일 때는 부가세를 뭐 제외한 금액을 적고. 알겠습니까? 무슨 죄? 자, 정정신청할 수도 있다. 정정신청.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자, 제목이 무슨 신청? 정정신청. 신고서 작성해가 신고할 때 잘못 기재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이거 뭐라 돼 있노? 잘못 기재된 경우 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정정신청이다 말이지. 알겠어요?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내용들을 신고서 적어 넣을 때 잘못 적어 넣으면 뭐 할 수 있다? 정정신청할 수 있다. 잘못 적어. 이거 안 외워도 좋아요.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기억해야 돼. 뭐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정정신청이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정정신청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에다가 이미 신고필증 받았잖아. 그 받은 신고필증에 정정할 사항을 뭐하고?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뭐한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정정신청서 하는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정정신청은 어디다 간다? 이미 받은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표시해가 서명 또는 날인해가 신청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에 뭐다?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뭐 하도록 돼 있다? 재발급하도록 돼 있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간단해. 핵심이 뭐다? 잘못 기재된 경우 한다. 알겠죠? 이거 안 해도 좋아요. 제목은 변경신고다 말이지. 변경. 알겠죠? 이거 한번 봐. 뭐 된 경우? 변경된 경우. 신고는 했는데 그 뒤에 어디 붙다? 변경돼 붙어. 알겠어요? 잘못 기재한 게 아니고 제대로 기재했는데 신고한 후에 뭐다?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신고?
변경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정정 신청할 사항이 있는데 안 했어. 변경 신고할 사항인데 안 했어. 그럼 오해되겠어요. 거짓 신고아이가 이 말이지. 거짓 신고아이가 이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뭐?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정정 신청할 수 있다가 마치 하여야 한다가 될 리가 없어.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가 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안 하면 지만 손해야.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거 되네.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잘 봐봐요. 이것까지 내면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세요. 공동매수 해놨어. 공동매수. 그 여러 명이, 매수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일부 매수인이 왜 됐다? 바뀌었다라는 거야. A, B가 매수했는데 뭐? B가, 알겠어요? 뭐로 바뀌었다? C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때는 무슨 신고하면 된다? 변경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거 봐봐. 매수인 중 일부가 뭐 됐다? 쏘리. 잠깐만. 쏘리. A와 B가, 제가 적었습니다. A와 B가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알겠어요? 공동 매수했는데, B가 빠져버렸어. 이제 A가 단독으로 매수를 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신고하면 된다? 변경 신고하면 돼. 알겠어요? 근데 A, B가 공동 매수했는데, B가 C로 뭐 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바뀌어버렸잖아. 과세 대상자가 뭐? 바뀌어버렸잖아.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변경 신고하면 안 돼요. 다시 신고, 재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물어보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출제원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실무상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조문 어디를 읽어도 재신고해라, 다시 신고해라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는 재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정정신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만 있지 뭐 재신고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자 봐봐요. 정정신청 대상도 아니고 변경신고 대상도 아니면 무슨 신고할 수밖에 없다? 재신고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야. 실무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요.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랬잖아. 변경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야. 그 A, B가 공동 매수했는데 B가 빠져버렸다. 단독 매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뭐다? 변경신고인데. A, B가 공동 매수했는데 B가 C로 바뀌어버렸어. 무슨 소리였죠? 아니면은 알았어요. 이런 경우 A, B가 공동 매수했는데 C가 한 명 또 추가돼 버렸어. A, B, C 세 명이 공동 매수를 해버렸어. 전부 다 재신고 사항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해놨어. 그러세요. 근데 관로를 봐. 거래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뭐 되는 경우만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것도 제외죠. 제외되는 경우에는 무슨 신고? 변경 신고인데, 그렇죠?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에는 무슨 신고? 재신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제가 말 잘했네. 추가, 교체 이 말 알겠어요? 추가나 교체되는 경우에는 뭐다? 재신고. 근데 법에는 재신고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봤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정 신청할 때 절차와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 해제 등 신고. 해제 등, 알았어요? 자, 해제 등 신고. 일단 누구의 신고?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하는 거예요. 자,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는 무효 취소 때문에 해제 뒤에 등자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내에 마찬가지 공동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마찬가지 5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등 신고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대행 신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 등 신고도 대행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지금 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그러세요? 정정 신청, 그 다음 변경 신고, 그 다음 해제 등 신고, 이런 단어들만 떠올리도 전체 아웃라인이 잡히잖아. 읽어주면. 그러세요. 그 다음 봐봐. 해제 등 신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다. 이 말이지.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 등 신고할 수 있다라는 소리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지. 자, 요 다시 봅니다. 이거는 뭐로 되어 있나? 이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신고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가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무슨 소리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래놓고 거래 당사자의 해제 등 신고의 경우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자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했어요. 중개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개거래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되잖아? 누가 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될까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누가 중개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으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제 등 신고 의무가 있지만 누가 할 수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자기들이 해제 등 신고하든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라도 해제 등 신고를 하면, 둘 중에 아무나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가 중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럼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자, 요거 한번 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등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다. 누가 해제 신고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 알겠어요? 신고할 때. 자기가 중개 거래를 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해제 등 신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 등 신고도 대행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마찬가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는 아까 실거래가 신고도 대행 신고 뭐 했잖아? 해제 등 신고도 대행 신고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첨부 서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거래가 신고할 때도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신고할 때는 위임받아서 대행 신고하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첨부 서류 없습니다. 해제 신고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적 절차입니다. 그러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 이거 필요 없겠다. 요거 한번 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잖아.
그 시스템을 통해서도 해제 등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 가능합니다. 하면은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세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그때는 이 시스템상으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알겠습니까? 해제 자체가 시스템상으로 해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잠깐 봐봐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매계약서 작성한다, 안 한다? 매매계약서. 이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잖아. 매매계약서는 작성할까 안 할까? 종이문서로. 종이문서로. 안 한다. 알겠습니까?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것은 매매계약서 작성 자체도 어디서 이루어진다?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확인설명서 작성도 종이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잖아. 확인설명서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잖아. 보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동 시스템 속에 뭐다? 보관되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읽었잖아, 우리가. 알겠어요? 됐죠? 아까 이 부당한 목적하는 말이 나와 몇 년, 3년 가는 나왔죠. 다시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거래 당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목적 단어가 나오면 몇 년? 3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인데 어렵게 안 냈어요. 그러세요. 작년기인데도 어렵게 안 냈어요. 제가 이때까지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걸 쭉 보면은 대체로 쉬워요. 쉬운데 어느 부분이 어려우냐 하면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느냐 하면은 아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부분 있지. 작성 방법 묻는 문제. 알았어요? 그걸 읽어주질 않으니까. 알았어요? 보는 게 처음인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틀렸어요. 알았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겨낸 적이 없어. 봐봐. 틀린 것이 났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실제 거래 가격, 공통적 신고사항 맞나? 맞잖아. 알았어요?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거래?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거래 신고를 일방이잖아.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있잖아. 하면은 상대방이 맞지?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신고 사유서도 첨부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복잡한 건 안 물어보더라고. 거래 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무효, 취소, 해제 등 신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그러세요.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알으세요.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해제 등 신고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잖아. 공동으로. 아까 봤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된다 말이지. 이거 틀려버렸네. 틀린 걸 찾아냈네. 답이 3번이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근데 요거 틀려버렸네. 근데 여러분들이 틀렸다 하는 표현이 없어. 눈빛을 보니까 틀린지 맞는지 자신감이 없네. 그러면 세모.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은 확실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4번 읽어보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 작성 중개거래잖아. 중개거래한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되노? 개업공인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잖아. 맞지?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맞네. 알겠어요? 다 맞네. 근데 나는 이거 아까 세모했는데 이게 X인갑다.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령이잖아. 실전에서는 항상 세모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알겠어요? 그 세모가 자주 나오잖아. 문제 풀 때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세모가 아니고 뭐 확실히 X 캡부잖아. 4번, 5번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 그럼 시간 남잖아요. 항상 세모가 많이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았어요? 그 세모 나오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세모가 덜 나오도록 공부를 확실하게 자꾸 반복하는 것일 뿐이야. 알았어요? 저도 우리 문제 풀다 보면은 알았어요? 세모가 나올 때 있어. 알았어요? 검쟁이. 이 규정은 무슨 신고에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 공부 안 했잖아. 진도 안 나갔잖아. 지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에 공부하고 있잖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규정은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준용한다. 말이지. 자, 봐봐요.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다음 각호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울 이유가 없다. 알겠어요? 외울 이유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알겠어요? 오히려 이런 게 외워야 되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는 외우는 것밖에 도 되나? 내용은 검증이 하면서 읽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한 행위 검증이다 말이지. 과태료, 보상금 지급 사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알겠어요? 조장하거나 뭐 방조하는 행위.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기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 알겠어요?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 다 거짓이잖아. 거짓. 3천만 원이야. 알겠어요? 이거? 아니지. 어디에? 부당한 목적 이런 거 없잖아. 부당한 목적 없잖아. 알겠어요? 제가 아까 부당한 목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 삽력하겠다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오래됐습니다. 형사 판례인데 알 필요가 없어요. 참고라고 적어 놓은 건데. 제가 참고라고 적어 놓은 건 진짜 참고야. 근데 그냥 판례 적어 놓은 거는 읽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요.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무슨 체계?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거예요.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장관이. 알겠어요? 장관이. 요거부터 읽어봐. 누구는? 시군구청장이잖아. 신고관청은 그 검증 체계를 활용해가 적정성을 뭐한다? 검증한다라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고? 장관이 하고. 그걸 활용해가 검증은 누가 하고? 신고관청이 하고. 그럼 봐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관세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무관세장은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세요. 절차 이해되죠? 그렇죠. 이거는 굳이 뭐다? 안 해야 돼요. 장관이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고 하면 자료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잖아. 잡아. 장관은 거래가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이런 자료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적정성 검증 결과 제출.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장관이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실제 할까 안 할까? 실무상 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안 해요. 알아서 신고관청이 장관한테 뭐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한다? 한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봐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알지요? 이 불신검문할 때 길거리에 불신검문할 때 거동수상자를 갖다가 불신검문할 때 경찰관에 자신의 신분 증명서 제시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된다라고 법에 다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적어놨어. 그런데 실제 불신검문할 때 이 비주나? 좀 여쭤봅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법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돼 있지만 요구해도 돼? 되는데 알겠습니까? 알아서 제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신고 관청은 이런 걸 확인할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될 거 아이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의무자인 거래 당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잘 봐봐요. 거래계약서 가와봐. 자, 이때까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읽어보면서 거래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적 있나?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없어요. 사본을 제출한 적은 있지. 단독으로 신고할 때. 그렇죠?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 적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신고관청이 신고를 딱 받고 신고 내용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 거래계약서 가와봐라. 보자 이 말이지. 실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세요. 그리고 실제 거래계약서에 기댄 그 매매 금액 있죠? 그 금액이 거래대금 아이가? 지급이 실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와봐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놓은 거야. 알겠어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느냐? 거래계약서 가와봐라 했는데 안 갖다 주면 얼마? 500. 이거 가와봐라 했는데 안 갖다 주면 얼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요 표현 잘 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에는 거래계약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과태료가 다르잖아. 우리가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아닙니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금액이 적혀져 있지. 그 매매 금액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는지 증명할 수 있나? 매매계약서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적어도 입금표 사본을 내든지 통장 사본을 내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알겠어요?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만 증명이 될 뿐이지 그 거래 금액이 실제 지급이 됐나 안 됐나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게 되지.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이 달라. 알겠어요?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가 부동산 정보 체계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신고 직접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 내용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세요.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거 한번 봅시다. 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 지문에 낼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내더라도 무조건 O다 X다. 무조건 O로 내지 이걸 X로 낼 수가 없어요. 요 조치를 할 수 없다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 안 가지. 알겠어요? 그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질 않는 거야.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가격 검증 체계 누가 구축하노? 요 사람이 구축하지. 알겠어요? 운영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어. 실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거래가격 검증 시스템, 그렇죠. 정보 계약 시스템 이런 거 다 누가 구축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으로. 그런데 요
조문.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의 근거가 어디에 위탁하고 있더라?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에. 알겠어요? 한국부동산원. 알겠어요? 그 이런 업무를 전부 다 어디에 위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알겠어요? 무슨 소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접속에 딱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그 검정 시스템, 알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있지? 그쪽으로 접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세요. 됐습니까? 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는 끝났고, 무슨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다, 이 말이지. 에이, 이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준용하는 거는 적어놔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 그러세요. 봐봐요. 이거 봐봐요. 준용해놨잖아. 이것도 준용해놨잖아. 대부분 준용이 많아요. 준용이. 그런데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것만 하고 쉬었다가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봐봐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는 1+2라. 1번의 기준, 2번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번은 지역, 2번은 금액.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거는 지역과 금액 기준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지. 지역은 알죠? 지역은 봐봐요. 이런 거 해놨는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 두드리 뭉치 보면은 여기라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도라는 것은 무슨 도와 무슨 도는 빼고 특별자치도와 경기도는 빼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잖아. 경상북도의 봉화군, 청송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인데, 그 봉화군, 청송군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은 요걸 기억하면 돼. 요걸. 그렇죠? 요걸. 그리고 금액 더욱더 중요한데 봐봐요. 보증금이 얼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알겠어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렇죠? 요 하거나는 하고로 바꾸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돼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아니면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물론 지역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하고 똑같은 수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칙적으로는 시군 구청장인데 실거래가 신고관청하고 똑같잖아. 똑같은데 어디에다 위임할 수 있다? 읍면, 동장, 출장, 소장에게.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러면 돼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방법이 전입신고함으로써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가 제출해도 되지만은 무슨 신고하면 된다? 전입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전입신고 여러분들 어디다가 해요? 읍면, 동, 출장소에 하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뒤에 가면 거기 나올 겁니다. 그러세요. 신고사항, 인적사항, 목적물. 여기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 여부. 그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한 바닥이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하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잠시 쉬다가 또 뒤로 계속 가봅시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 쉬었다.